안녕하세요. 발칙한 뉴스 정혜림 아나운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미세먼지 폭격에 한반도가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문재인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을 비난하며 문세먼지라고 힐난했습니다. 글쎄 미세먼지 상태 매우 답답하긴 합니다만은 그렇게 비난할 자격은 있으시고요? 관련해서 오늘 녹색당이 문세먼지가 아니라 자세먼지, 자유한국당 미세먼지라며 자유한국당이 비난할 자격이 있냐고 일침했습니다. 오늘 발칙한 뉴스에서 이야기로 먼저 시작해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어서오세요. 발칙한 뉴스입니다. 오늘 미세먼지가 그래도 꽤 좋아졌죠? 그죠? 오늘 이게 정말 신체적으로도 확실히 이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눈도 시야도 막 그렇게 침침하다니까 좀 웃기지만 뿌옇게 이렇게 흐리던 것이 조금은 그래도 잘 보이는 것 같고요. 목이나 이 코 이쪽이 그렇게 따갑고 칼칼하던 게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이 무슨 미세먼지 어플 이런 것들 보면 시커먼 배경에 막 최악 이렇게 왜 그랬었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나쁨 수준이라고 하더라고요. 미세먼지 나쁨. 물론 그것도 나쁨인데 좋은 건 절대 아닌데 연일 뭐 최악 수준이었던 거에 비하면 정말 감지덕지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래도 좀 모처럼 시야가 이렇게 좀 개니까 환한 느낌이 드니까 그래도 한결 살만하다 싶더라고요. 오늘 저녁에는 미세먼지 보통 수준으로 떨어진다는 얘기도 있고 이럴 때 좀 숨 많이 쉬어줘야 되는 거 아시죠? 미리 몰아서 이렇게 정립하듯이 숨을 깊이 막 폐까지 그동안 미세먼지에 찌들어 있던 이 폐를 이럴 때 한껏 숨 몰아쉬면서 많이 좀 씻어내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환기도 좀 이럴 때 해주고요. 그죠? 근데 또 이게 이게 끝이 아니고요. 전라도 광주의 시야가 넓어졌다고 그러시네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잠깐 좋은 건데 또 좀 있으면 미세먼지 이게 끝난 게 아니잖아요. 미세먼지 또 다시 최악 수준으로 또 불어닥칠까봐 벌써부터 걱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잠깐 사이에 환기도 빨리 해야 되고 숨도 빨리 몰아쉬어야 되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걸 텐데 이게 지금 언제 끝날지 모르는 거고 당장에 무슨 대책이 세워져도 이게 그 실효성이 좀 있으려면 또 시간이 걸릴 테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이 미세먼지에 대한 공포를 우리가 놓지 못하고 있는 듯합니다.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계시고 그러니까 공기청정기, 미세먼지 마스크 이것만 계속해서 구매를 하고 계시고 그런 게 아닐까 싶어요. 일단은 뭐 정부에서도 정치권에서도 이런저런 미세먼지 대책을 지금 다급하게 좀 늦은 감이 있지만 다급하게 세우고 있는 상황인데요. 뭐 인공강우 얘기도 나오고 있고 뭐 중국이랑 단판을 친내 마네 얘기도 있고 이런저런 학교에 공기청정기를 다 지급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뭐 어떤 것들이 실제로 이루어질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지금 국민들의 이 분노가 점점 이렇게 커져가고 있는 필요함이 너무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정부에서도 이것저것 뭐 준비를 하고 있는 듯합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 가만히나 있으면 글쎄 그죠? 가만히나 있으면 욕을 덜 먹을 텐데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굳이 또 나서서 이 모든 것이 이 미세먼지 이 사태도 모두 문재인 정부 때문이라며 재앙 수준에 다다른 미세먼지 상황을 보면서 이 정권의 무능과 무책임을 질책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나라에 대통령이 있고 정부가 있는지 의심스러운 지경이다 라고 하면서 문세먼지라고 문재인 대통령을 힐난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뭐 자유한국당에서 미세먼지 대책 특위 회의까지 열었다고 하는데요. 글쎄요. 그래서 자유한국당에서 뭐 제대로 된 대책은 내놓긴 하셨고 정부 비난하는 거 말고 뭐 내놨나 싶나요? 사실 현재 미세먼지 사태에 대해서 현 정부에 대한 이 정부의 대응이 너무나도 미흡하다 이런 지적들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냥 재난경보 같은 이 경보 문자만 계속해서 오는데 이거 외에는 하는 것 없냐? 실질적으로 뭘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냐? 이런 비판들이 많고요.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정 부분 정부가 대응이 매우 미흡하다. 보다 더 적극적으로 혹은 더 선제적으로 이미 나섰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도 많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요. 다른 누가 어떤 네티즌들이 우리 국민들이 누가 정부를 욕한다 하더라도 자유한국당이요? 댁들이 지금 문재인 정부를 문세먼지 이렇게 욕할 자격이 있으시냐? 이걸 묻고 싶은 겁니다. 다른 사람들 누가 욕하더라도 다 욕할 수 있어도 자유한국당이 그럴 수는 없는 거 아닌가요? 응? 실제로 이들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는 것인지 오늘 녹색당에서 내놓은 촌철살인 논평을 이야기를 좀 드려볼까 합니다. 제대로 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녹색당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비판할 자격이 있을 때 비판해라. 자유한국당 이들 비판할 자격이 있냐라고 묻는 거죠. 실제로 자유한국당은 현재 미세먼지 재난에 대해서 큰 책임이 있는 정당이라는 게 바로 녹색당의 주장입니다. 생각해보세요. 미세먼지가 물론 지금 굉장히 최근에 요 며칠 너무나도 심각한 수준이긴 했습니다만은 어디 하루아침에 갑자기 벌어진 상황이 아니잖아요. 아시겠지만 이미 수년 전부터 계속해서 미세먼지 문제는 제기되어 왔었고 봄만 되면 어떤 시기만 되면 미세먼지 때문에 다들 마스크 쓰고 다니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최근에 특히 더 심각했다 이런 거지. 그 이전에도 계속해서 논란이 됐던 부분이라고요. 당장 황교안 대표가 국무총리 하던 시절, 박근혜 정부 그 시절에 미세먼지가 이미 그때도 매우 심각한 수준이었죠. 그렇다면 그때는 정부가 없었나요? 그때는 대통령 없었나? 그때 총리였던 황교안 전 총리는 뭘 하셨을까요? 뭘 하셨나? 실제로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집권당이던 자유한국당이 그전에 새누리당이었고 했지만 어쨌건 그들이 집권하는 내내 오히려 미세먼지를 더 키울 만한 여러 가지 일들을 했었다는 게 녹색당의 지적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요. 근거를 이렇게 내놓고 있는데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미세먼지의 주요 배출원 중 하나로 경유차를 많이들 꼽는데요. 그런데 그 경유차가 이렇게 늘어나게 된 원인이 무엇일까요? 바로 어제 미세먼지를 뚫고 유유히 아주 상쾌하게 홀로 석방되셨던 이명박 전 대통령. 네, 바로 이명박 정부에서 클린 디젤 운운하며 경유차를 대대적으로 장려했던 그런 정부였다는 겁니다. 이명박 정권이 클린 디젤 하면서 심지어 이명박 정부는 경유차를 친환경차 범주에 포함시키기도 했다고요. 그러니까 현재 운행되고 있는 이 경유차에 대해서 적어도 지금 정권보다는 이전 정권들의 책임이 훨씬 더 크다. 이런 지적인 거죠. 그리고 둘째는요. 사실 지금 황사를 많이들 이제 중국의 영향이 사실 가장 크죠. 중국발 미세먼지가 가장 큰 문제인데 이걸 두고 지금 이제 자유한국당이 현 정부에게 미세먼지 문제를 왜 중국과 제대로 협상하지 않냐? 중국이랑 얘기를 해야지 너네 무능하다 이렇게 지금 계속해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본인들이 집권하고 있던 그 당시에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는 대체 뭘 하고 있었냐? 중국이랑 그때 뭐 하고 있었냐는 거예요. 아니 댁들이 집권하고 있을 때도 이미 미세먼지가 있었잖아요. 그때도 논란이 되고 문제가 됐습니다. 아니 이미 박근혜 정부 때는 특히나 미세먼지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어요. 그때 댁들은 뭐 했냐는 거예요. 기억하시겠지만 박근혜 정부 때요. 미세먼지 대책이라고 채팅창에서 내놓고 이야기 벌써 하고 계시네요. 고등어 급지 말라고. 고등어가 미세먼지의 주범이라고 얘기하면서 중국 때문 아니고 고등어 때문이라고. 그래서 억울한 고등어 이러면서 왜 나가고 그러냐 이런저런 이제 합성 그림 패러디 이런 것들 나오고 비판 기사들 나오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죠?
그랬던 박근혜 정부에서 집권당을 했던 자유한국당이 참 이렇게 뻔뻔하게 미세먼지가 갑자기 어느 순간 올해 갑자기 등장한 것처럼 문재인 정부 당장 가서 미세먼지가 올해 갑자기 이렇게 심각해졌는데 당장 가서 중국이랑 단판 짓지 않고 뭐하냐, 뭐 4대주의 정권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 하고 있는 것 자체가 너무 중국 때문 아니라면서요. 고등어 때문이라면서요. 심지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박근혜 정권 때요, 한중 FTA 체결했습니다. 아니 그때 중국과 FTA 협상까지 하면서 중국한테 왜 미세먼지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지 않았던가요? 협상 왜 안 했습니까 그때? 그때도 분명 미세먼지 심각했는데 그 중국에게 이런 방구 말도 없이 그저 국내에서 고등어 굽는 정말 평범한 우리 국민들만 탓하던 박근혜 정부 덕분에 지금 한중 FTA의 환경 관련 조항 그저 선언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덕분에 박근혜 정부가 한중 FTA를 그렇게 체결을 해준 덕분에 이렇게 됐다는 거죠. 그때 집권당이었던 자유한국당은 왜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을까요? 뭘 하고 있었을까? 미세먼지 그때 그들은 못 느끼셨나? 그때도 심각했는데? 녹색당이 내놓은 세 번째 문제는 보다 더 직접적이에요. 바로 자유한국당이 친석탄 정당이었다는 거죠. 이거 진짜 웃깁니다. 지금 자기들이 지금 반석탄 정당인 것처럼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하지만 실제로 2013년 2월에 이명박 정권이 허용했던 12기의 신규 석탄 화력발전소, 이명박 정권에서 무려 12기나 그때 허용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때 그 신규 석탄 화력발전소 문제가 이후 정권에까지 계속해서 큰 골칫거리를 안겨줬던 것으로 비판받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냥 잘 이렇게 해서 한 것도 아니고요. 심지어 송전망도 고려하지 않고 그냥 무분별하게 승인을 해줬고요. 특정 기업에게 특혜를 줬던 그런 발전소였다는 거죠. 그렇게 기업 프렌들리 하시더니 이게 실제로는 발전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기업에게 특혜를 주려고 그때 무분별하게 송전망 같은 것도 모르고 그냥 승인을 해줬다는 거예요. 12기나. 당시에 3척의 석탄 화력발전소 2기를 승인받았던 동양그룹, 이를 무려 4,311억 원에 포스코에너지에게 팔아서 7배가 넘는 차익을 얻기도 했다고 합니다. 와, 정말 아주 제대로 시세 차익 누렸네요. 이명박 전 대통령 덕분에 아주 제대로, 그죠? 이렇게 특정 기업의 이익을 위해서 석탄 화력 발전소를 남발했던 이명박 정부, 그 정권의 집권당이었던 자유한국당이 아무런 과거 반성도 없이 이제 와서 탈석탄 이런 얘기하는 게 너무 가스럽지 않나요? 가당치도 않아 진짜. 자기들이 했던 건 아예 다 잊었나요? 국민들이 지금 오래됐으니까 다 잊었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뻔뻔하게 친석탄 정당이었던 과거를 그냥 땅에 묻고 이제 와서 자기들이 친환경적인 정당인 척 하고 있는 것 자체가 국민들을 농락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들게 하죠. 이러니까 문세먼지가 아니라 자세먼지다, 자유한국당 미세먼지다, 이런 얘기가 당연히 더 나올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물론 문재인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 지금 미흡한 점이 많고요. 그래서 이제 분통이 터진다는 얘기들, 비판도 나오고 있고 하는 거 다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아까도 이야기 드렸지만 비판은 비판할 자격이 있는 주체가 해야 하는 거다라는 거고요. 정부 여기서 저기서 미세먼지 때문에 막 나오고 있으니까 여기서 아싸 신난다 하면서 어떻게든 편승하고 싶어서 은근슬쩍 끼어들어서 재미 좀 보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려면 우선 과거에 대한 미세먼지를 이토록 최악으로 만들었던 여러 가지 요소들을 직접 제 손으로 해냈던 자유한국당이 그들 스스로 과거에 대한 반성, 사과부터는 먼저 좀 해줘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러고 나서 어떤 대책을 정부를 비난할 게 아니라
어떤 대책을 좀 해야 될 것인지, 어떤 대책이 좀 필요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같이 여야 할 것 없이 머리를 싸매고 고민을 해야 하는 상황이 아닌가. 예. 비난은 우리가 할게요. 국민들이 할게요. 매일 미세먼지 마스크 사는 거 너무 힘드니까요. 응? 환기 못 시키는 거 너무 힘드니까요. 우리가 할게요. 그러니까 댁들은 가셔서 국민들 앞에 사죄 한번 하시고 가셔서 어떤 것들이 미세먼지를 효율적으로 없앨 수 있는지 이런 좀 생산적인 토론을 벌이는데 정치인답게 좀 나서주시라 이런 얘기고요. 네, 뭐 또 괜히 또 그 이상한 가짜뉴스 이런 거나 보시 마시고요. 아니, 할 일이 없으시면 그 5.18 모욕했던 의원들 있잖아요. 아직도 징계 안 하셨다면서요. 아니, 당 선거 끝나고 나면 징계 마무리 짓는다고 하지 않았나? 아직까지도 여전히 황교안 대표가 계속해서 기다리라고, 지금은 곤란하니 기다려달라고 직원조기를 계속해서 외치고 계시다고 하는데 당대표 되시고 나니까 싹 입을 닦으시려고 막 그러시나 봐요. 왜요? 당대표께서도 그 망원 의원들이랑 한마음 한뜻으로 5.18을 욕하고 싶으신가? 네, 입장을 분명히 밝혀주시고 할 일이 없으시거든 그 망원 의원들 징계나 빨리빨리 좀 처리를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일단 당대표는 이렇게 하고 계시고요. 이런 일들을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나경원 원내대표께서도 또 이런 기사가 났네요. 하노이 선언 무산에 조명균 등 국회 부른 나경원, 서훈, 정의용 교체한다. 외교안보 라인을 교체해야 된다고 나경원 원내대표가 주문을 하셨다고 합니다. 어제 조명균 통일부 장관, 조현 외교부 차관, 서주석 국방부 차관 등을 국회로 불러서 2차 북미 정상회담 합의 무산에 따른 책임을 물었다고 해요. 북미 정상회담인데 왜 우리 외교 안보 라인에게 책임을 묻는 건가요? 왜지? 왜일까요? 아니 그리고 사실 좀 너무 웃기잖아요. 하노이 선언 누구보다 잘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며 그야말로 정수떡 놓고 빌었던 분들 아닌가? 미국까지 가서 그렇게 오히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도 오히려 그 뜻에도 반하는 트럼프 대통령이야 하노이 선언 어쨌건 뭐 북미 관계를 잘 풀려고 나름대로 뭐 이번 판은 어쨌든 깨려고 갔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만 어찌됐건 이걸 잘 이용을 하려고 하는 사람인데 오히려 북미 정상회담이 잘 안 되길 바라는 미국 내에 일본과 굉장히 절친한 의원들 이런 사람들 만나고 다니면서 북미 정상회담 안 된다고 종전선언 절대 안 된다고 있는 대로 고춧가루 뿌리고 재 뿌리고 다니셨던 분이 바로 나경원 원내대표 아니신가? 아니 굳이 우리나라에서 이 북미 정상회담이 잘 안 된 것에 결렬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 나경원 원내대표 아니신가요? 아니 안 되라고 여기저기 재 뿌리고 다니셨잖아요. 지금 누가 누구한테 책임을 묻는 걸까요? 뭐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나경원 원내대표가 이분들 모아놓고 무려 통일부 장관, 외교부 차관, 국방부 차관까지 국회에다 불러놓고 정부가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 재개 방안을 모색하는 등 북한의 비핵화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정부가 자꾸 무엇을 주려고 한다. 하노이 회담을 빈손으로 끝났지만 정부가 무거운 선물 보따리를 주려고 하는 것 아니냐라고 이제 따져 물으며 하노이 회담이 결렬된 이후 우리가 남북교류 협력에 속도를 낸다면 결국은 훈육하는 엄마 아빠의 의견 차이가 결별 수순으로 가는 거 아닌가 우려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니 지금요 이 북미 정상회담 끝나고 나서 트럼프 대통령도 우리 정부의 문재인 대통령과 이제 연락을 해서 이걸 좀 잘 뒤처리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어쨌건 좀 잘 부탁한다고 이게 좀 잘 안 되고 하지 않도록 좀 잘 해달라고 부탁을 또 했다고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기사화도 됐었는데 지금 하노이 선언이 어떻게 보면 불발이 됐지만 그렇다고 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걸 아예 판을 깨고 나갈 생각이 있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죠? 어찌됐건 이 문제를 잘 해결을 해보고자 하는 마음이 남아있는 거고요. 분명히. 그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에서
어떻게든 지금 이 궤도를 작년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꾸준하게 우리 정부에서 이끌어왔던 이 궤도를 북한과 미국이 혹여라도 마음이 상해서 이탈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정부가 이제 본격적으로 끼어들어서 역할을 하려고 지금 뭐 이런저런 것들 하고 있는 거죠. 뭐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재개 같은 우리 차원에서 뭔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먼저 하겠다라고 지금 이제 나서고 있는 거고요. 만약에 이걸 미국이 싫어했으면 못했어요. 개성공단이 뭐든 지금 뭐 못했다기보다도 미국에서 뭔가 불쾌하다는 반응들이 나왔겠죠. 하지만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 미국 입장에서도 말은 뭐 어떻게 했을지언정 계속해서 지금 조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미국에서도 이게 지금 깨어지길 바라지 않기 때문이죠. 여기서 어찌됐건 우리 정부가 제대로 역할을 해주기를 오히려 미국에서 바라고 있는 거죠. 사실 그리고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북미 정상회담 있잖아요. 북미 정상회담. 단어 뜻을 모르시나? 북미요. 북한과 미국이 정상들이 만나서 회담을 하는 겁니다. 여기 대체 우리 정부가 무슨 역할을? 일단은 둘이 만나서 하라고 우리는 빠져 있었던 거잖아요. 그죠?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이제 지켜보며 간절한 마음으로 좀 기대를 하고 했겠죠. 근데 거기서 뭐 우리 정부가 뭘 어떻게 해요? 뭘 어떻게 했습니까? 니네 이거 빠지고 이건 하지 말고 이거 우리가 뭐 지시라도 했습니까? 뭘 했어요? 근데 뭘 깨져라 빌고 태클 걸고 할 때는 언제고 지금 또 삐끗하니까 우리 정부가 못해서 이거 잘못된 거라고 우리 외교안보 라인을 교체하라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너무나도 황당한 거죠. 오히려 우리가 빠져서 지금 또 우리 없이 북한과 미국이 이렇게 했는데 잘 안 돼서 급히 또 문재인 대통령 나와가지고 또 운전자 다시 한번 또 핸들 잡고 지금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예전에도 지금 북미끼리 잘 안 될 때마다 우리 정부에서 나서서 직접 억지로 손 다시 잡아 끌고 끊어질 뻔했던 거 다시 또 연결해주고 이런 작업으로 여기까지 왔던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의 어떻게 보면 역할이 다시 또 커지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여기에 어떻게든 잘해서 한반도 평화를 조금이라도 더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을 해줘도 모자랄 판에 그때는 북미 정상회담 하기 전에는 아주 제발 좀 깨지라며 여기저기 아주 구슬하고 돌아다니시더니 아주 지금 뭐 하자는 걸까요? 그래서 뭐 하라는 거야? 전쟁하자고? 이참에 하노이 선언도 안 되는데 아싸 전쟁이다! 이런 건가요? 뭐 하자는 거야 대체?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북핵 외교안보특위 위원장이시라는 원유철 의원 이제 북핵 해법을 위한 뉴딜 정책을 찾아 나서야 한다.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강석호 의원 정부는 야당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북한의 굴욕적인 행보로만 일관했는데 이러한 전략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아니 댁들이 하는 그 방식대로 여태 해와서 박근혜 정권 때 아주 전쟁 직전까지 핵단추 있던 때까지 나왔던 거잖아요. 그죠? 곧이라도 핵단추 쏜다 어쩐다 얘기 나왔던 거잖아요. 그래서 댁들이 뭐 전쟁 나면 뭐 제일 먼저 도망갈 것 같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시니까 정말 가당치도 않고요. 제발 좀 국민들이 뭘 원하는지 이 땅에 전쟁을 원하는 위기감이 고조돼서 다시 또 전쟁 언제 일어날지 모른다 벌벌 떨던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은 국민이 몇이나 있는지 좀 확인 좀 해보셨으면 그러고 나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으면 제발 좀 이렇게 민감한 시기에 나서서 본인들이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대표 임내하고 이런 정말 무책임한 발언 좀 안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제발 좀 드네요. 그죠? 네. 적어도 하노이 회담에서 결렬된 게 우리나라에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 엄한 데 가서 깨지라고 빌었던 그런 분들이 아니냐라는 게 저의 생각이다. 말씀을 드리며 네. 자유한국당 의원 등 전쟁 나면 제일 먼저 도망갈 사람들 그러시네요. 제 생각에도 그렇습니다. 네, 그럴 것 같아요. 전쟁이 안 나야 되겠지만 그죠? 오늘도 발칙한 뉴스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미세먼지가 조금은 그래도 나아졌으니까 이참에 야외 밖에서 좀 이렇게 운동이나 산책 좀 하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치칸 뉴스는 내일 12시 30분에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내일 다시 만나요. 안녕.